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2절이죠. 53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자, 53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표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책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책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해드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외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시간 정도 걸쳐서 지적공부의 어떤 등록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책은 보지 마시고 제 수업을 먼저 듣고 우리가 책에서 하나하나씩 한번 또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용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3개. 첫 번째 무엇이다?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기타. 이것을 가지고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 표시는 뭐가 있어요?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그 다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표시를 소, 지, 목, 면, 경, 좌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한 10번 정도 수업 듣다 보면 그러니까 지적이 한 12강 정도 그 내외가 나오니까요.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그걸 굳이 앞자리 따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자, 소재와 지번은 지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번 설명할 때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돼. 왜냐면 소재는 등록되어 있는데 지번이 누락되어 있으면 이 지적 공부가 어디에 대한민국의 어딘지는 모르잖아. 지번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화곡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 어떤 필지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죠. 모든. 자, 지목하면 제가 이렇게 목도장 이렇게 목도장. 도는 여기서 뭐야? 지적도 임야도.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어디에?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 다른 데는 등록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자, 지목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이거 기억나세요? 코드 번호.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해라? 어떻게? 정식 명칭으로.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하자. 그럼 부호는 2개로 나눠지죠? 자, 지목이 총 몇 개? 28개. 28개 중에 24개는 두 문자로 쓰고 즉 전답, 과목, 임광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엇을 쓰자?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표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차문자 표기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 장, 천, 원 이렇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4개는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뭐를 쓴다? 차문자로 표기를 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이며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두 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하는데 차문자 몇 개? 차, 장, 천, 원. 27회 때 나왔던 문제죠.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목도장 이렇게 외우면서 축도장 이렇게 외웁니다. 목도장, 축도장. 그 축은 무엇이다? 축척이에요. 목도장, 축도장. 그 결과적으로 지목이 등록이 되면 그 지적 공부에는 뭐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되어 있구나. 반대로 축도장, 목도장 이렇게 보면은 축척이 등록되어 있으면 지목도 등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여기에만 등록된다. 면적은 장에만.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지적 공부 중에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 함께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는 그런 정답은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또한 지목과 면적이 등록이 되면 이동 사유도 들어갑니다. 이동 사유. 신규 등록이면 신규 등록, 여기서 토지 이동 사유죠. 신규 등록이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면 등록 전환, 분할이면 분할. 그럼 결과적으로 이동 사유도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야? 이동 사유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자, 경계. 경계는 어디에 우리 지적은 도상 경계라고 그랬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도면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좌표 등록,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되면 큰일 나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질문을 하게 되면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다 이거야. 우리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상 경계고요. 경계점과 경계는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상 경계니까 도면에만 등록이 되고 좌표가 어디에 등록되는 거야? 좌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쏙 등록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의 토지 표시사항이 어떻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같이 함께 축도장, 토지동 사유까지 전체 8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고, 그 다음에 뭐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자.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소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들어가겠죠. 공유전명부에도 들어갑니다. 왜? 그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전명부에도 소유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대지권등록부에 들어갈 것이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이 안 돼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등록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왜 소유자가 등록이 되지 않느냐.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역할은 경계점의 좌표만 등록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럼 도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느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은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이제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목도 차문자를 쓰는데 그 조그만 필지 안에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고 힘들겠죠? 안 들어가는 거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되는 그 변동 원인도 들어가요. 변동 원인도 들어가고 변동 무엇도 들어간다? 변동 일자. 이러한 것들도 다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대장, 소대장, 소재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소대장에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쭉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등록사항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에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을 하냐면은 19자리로 구성을 합니다. 19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그림에는 안 들어가요. 고유번호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림에는 안 들어가. 그럼 이 지적 공부 중에 그림으로서 표현되는 게 바로 뭐야? 지적도 임야도죠. 이렇게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이쪽에다 쓸게.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19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이 19자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3개를 나타냅니다. 3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무엇을 나타낸다?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첫 번째
행정구역을 나타내는데 19자리 중에 10자리가 이 행정구역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장을 구분을 해줍니다. 대장을 구분해 주는데 얘는 한 자리로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번을 나타내 주는데 지번은 몇 자리로? 8자리로 나타내 주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유번호는 이렇게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 이 세 개를 나타냅니다. 그럼 고유번호를 가지고 이것을 19자리로 코드화 시킨 거거든요. 코드로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고유번호로는 지목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왜? 이 세 개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면적도 알 수 있다 없다? 면적도 알 수 없다. 소유자도 알 수 있다 없다? 소유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자리인데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인데 둘, 셋 둘로 나눠져요.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우체국 가서 우편을 보내다 보면 우편번호 기입을 하잖아요. 뭐 158에 뭐 072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코드거든요. 지역 코드거든요. 행정구역 10자리를 둘, 셋둘로 나눠지는데 앞에는 시도의 코드 2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군구의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자리는 읍면, 동의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리의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글자 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이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3은 없습니다. 3은 삭제됐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뭐 계속 강의하시는 분들이 3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삭제된 지가 벌써 5, 6년 됐는데도 그걸 모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나오면 모두 정답이 되는 거. 오류니까. 문제 오류니까. 여기서 1은 무엇이다? 1은 토지대장. 1은 토지대장이고요. 2는 무엇이다? 2는 임야대장입니다. 임야대장. 원래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거든요. 근데 삭제됐으니까 안 나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원래 8도 있고 9도 있어요. 8은 토지대장 폐쇄고 8은 토지대장 폐쇄고 9는 임야대장 폐쇄인데 여기까지 시험에 내버리면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지번은 8자리인데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한다. 본번 몇 자리? 4자리. 부번 몇 자리? 4자리.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했고 기타적인 내용. 자, 기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기타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이거든요.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게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기준 수확량 등급이 들어가느냐? 지적공부 중에 가장 주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주된 공부가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거든요. 여기에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5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면 5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서 등록상 나오죠. 자, 맨 밑에 소재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가 나오는데 소유자에서 하나 체크할 것. 소유자의 성명, 주소, 명칭, 주민등록번호, 가로 열고, 국가, 지자체,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여기에 부여가 된다라는 거. 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나중에 등기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데 1번에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 2번에 장번호 축척. 3번에 토지의 이동 사유. 4번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번에 등급.
6번에 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법령대로 시행 규칙대로 외울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54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대장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서식지가 그려져 있죠. 이 서식지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서식 좀 이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55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만약에 시험에 내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편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1910년도에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을 했을 때 토지대장하고 이제 지적도를 만들었고요. 이때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도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술해 놓은 거고요. 자, 등록사항은 다시 한번 일반적인 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에 있는 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놨는데 일반적인 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 모두 다 무엇이다?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보면 대장의 소유자 변동 일자는 지금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보시고요. 고유번호 보시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중간에 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1번에 고유번호 나오죠. 고유번호의 의의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그 고유한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고유번호 보시고요. 밑에 55페이지 다시 밑으로 와서 각 고유번호 당구장 표시가 나오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자리는 행정구역, 1자리는 대장, 8자리는 지번이며 소유자와 지목은 알 수 없고 대장 구분 코드의 1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2는 무엇이다? 임야대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거죠. 도대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그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역대적으로 토지대장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 적 없어요. 임야대장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54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집에 가서 오늘 수업을 듣고 꼭 해야 될 거. 토지대장부터 공의전면부, 대중등록부, 지적도면, 경계천 좌표등록부를 한 번씩 꼭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안 그려보시면 두 문제 날라가요. 두 문제. 그리고 나중에 계속 고민합니다. 틀리고 문제. 가급적이면 그려보시라 이거요. 자,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 고유번호가 써 있어요. 고유번호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토지대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라고 딱 써 있고요. 네 등분을 딱 해서 여기에 비고 중요한 거 없겠죠. 그 다음에 장번호, 축척, 도면번호. 뭐 위아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를 여기다 왜 표시를 해줬을까? 도면번호를 토지대장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면번호를 우리가 그 토지대장에 표시한 이유는 이 토지대장으로는 우리가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토지대장으로는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계가 궁금하면 가서 지적도를 가서 보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적도에 그 번호를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럼 그 번호를 열람해보면 그 도면에 내가 보고자 하는 필지에 경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도면번호, 장번호, 비고 이렇게 써 있고요.
축척도 써 있는데 여긴 축척이 좀 눈에 안 축척이 어디 있을 텐데 축척 집원 옆에 있네요. 약간 다른데 요게 살짝 바뀌었어요. 2017년도에 발급 번호가 있고 처리 시각이 있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발급 번호, 처리 시각, 발급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세 등분으로 딱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세 등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쪽에다가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쓰고요.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고 이쪽에다가는 기타적인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무엇? 지목, 그 다음에 무엇? 면적. 자, 여기서 지목과 면적이 등록이 되면 뭐도 등록된다? 이동, 사유도 등록된다. 그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토지에 이동, 사유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지목이 만약에 전이다. 그럼 전은 1번이죠. 코드번호가 1번이고 전 쓰고 면적의 등록 단위는 뭐예요?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신규 등록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쪽에다가 뭐를 쓰자? 소유자.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겠고 법인일 경우에는 성명 대신에 뭐를 쓰면 되고 명칭을 쓰면 되고 주소 대신에 뭐를 쓰면 되고 소재지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쪽에다는 뭐를 쓴다? 변동원인. 변동원인을 쓰고 변동일자를 쓰는 겁니다. 변동원인과 변동일자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퉁 쳤잖아. 그 다음에 이쪽 밑에다가 뭐를 쓴다? 기타적인 내용을 쓰자 이겁니다. 기타적인 내용이라 함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 등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자, 얘가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얼마 전에 지자체 공무원을 만났는데 지자체 공무원에서 지가 업무를 하는 직원 이제 공무원을 만났는데 간혹가다 민원 중에 어떠한 민원이 있냐면요. 왜 내 필지가 표준지가로 선정됐는지 근거를 대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또 그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면은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공시지가가 적으면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적냐고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 담당자들이 해마다 연초에 공시지가 이거 공시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토지대장의 무엇이다? 등록사.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절로 다 옮겨놓은 거잖아. 이걸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려보느냐? 그려보고 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써보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등록사항이 나왔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 그려보면 등록사항을 다 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눈을 딱 뜨고 경계좌표를 찾는 거야.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고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56페이지로 갑니다. 공유지 연명부. 자, 이제 공유전명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공유전명부도 시험에 뭐만 나와? 등록사만 나와요. 공유지 연명부도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등록사항만 나오더라 이겁니다. 공유전명부가 뭐냐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뭐 다 맞는 거지 뭐. 공유전명부는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A하고 누가? B가 2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요 A가 가지고 있는 B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을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지 연명부는요.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다가 지분을 써주면은 공유지 연명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는 기존까지는 지적공부가 아니었다가 2000년도 초반에 공유지 연명부를 지적공부로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유지 연명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의 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토지대장하고 중복은 피하되 토지대장의 등록상에 최소한의 중복만 허용을 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고 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으로 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사유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타적인 내용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도면번호 축척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야? 이렇게 생긴 것이 공유지 무엇이다? 연명부다.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 여기다 지분만 하나 쏙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지목, 면적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고유번호 다 들어가요. 고유번호, 소재 지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29회 때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어라 해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 그래요? 대지권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먼저 딱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아파트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밑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대지권 등록부는요. 요 벽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 써 있겠죠. 건물의 명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이제 법률에서 공부하는데 전유 부분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등기법에서 공부하죠.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유 부분에 표시를 하고 또한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권에 무엇도 나온다?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렇게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요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다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하고 똑같아요. 공유지 연명부 똑같은데 달리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요. 위치는 그냥 좀 바뀌어서 상관없어요.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간다?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갑니다. 지분도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보다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자, 시험에 대지권 등록부도,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오로지 시험에 뭐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요? 등록사항만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등록사항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57페이지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골라라.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디귿. 그리고 리을은 무조건 디귿하고 리을이 무조건 디귿하고 리을은 의심할 게 없죠. 왜?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되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일단은 2번은 아니다라는 거. 2번하고 4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 4, 5가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죠. 근데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들어가지만 공유전면만 안 들어가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3번하고 5번인데 미음만 확인하면 돼. 미음. 이거 3번 쓴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똑같이. 그럼 지분이 들어가야 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러니까 깜빡 잘못하면 3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어떠한 지적 공부를 딱 표현해 놓고 공통으로 등록되는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도면을 넘기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64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요? 64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번에 시험에 보니까 등록사항만 3문제가 나왔어요. 12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 무난하게 그냥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12개 안 맞춰도 11개만 맞춰도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격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지 고득점에 목적을 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과목을 전략을 세울 때 합격에 어떤 목적을 둬야 된다. 고득점보다는. 물론 고득점을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경계점을 뭐로 등록했을 때 좌표로 등록했을 때 그 경계점에 뭐를 등록하는 것이다? 좌표를 등록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가 궁금하다 어디 가서 봐라? 소유자가 궁금하면 어디 가서 봐요? 토지대장 가서 보면 돼. 토지대장. 소유자가 궁금하면 토지대장 가서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호도가 들어가요. 부호도가 들어가고 여기는 부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좌표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좌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호도는 이게 그 경계에 대한 필지에 대한 형상을 그려놓은 건데 왼쪽 상단 여기 그리면 왼쪽 상단 여기가 1번이에요. 왜 여기가 1번이냐? 법에서 여기를 1번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왼쪽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호도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1, 2, 3, 4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란다? 부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좌표값을 쓰는 거죠. x값이 얼마고 y값이 얼마다라는 거. x값이 얼마고 y값이 얼마다라는 거. x값이 뭐 41.57, y값은 89.56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원래는 여기 뭐 50만, 20만 이렇게 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좌표로서 기록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좌표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쉽게 얘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써줘야 돼요? 그 도면의 번호를 써줘야 된다 이거죠. 도면 번호를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6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직각좌표의 종선의 수치와 횡선의 수치로 표시한 좌표에 의하여 나타내는 지적 공부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밑줄 끊고 보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든지 축적 변경.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하였거나 아니면은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가 어렵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등록사항 다 설명해 드렸고요. 일반적인 기재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구분하지 마시고 몽땅 등록사항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징해 보시면 1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 등록되지 않는다.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려보시면 된다 이건. 그 다음 2번 설명해 드렸고요. 3번 별도로 도면을 비치해야 된다. 그리고 4번도 이제 좀 중요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경계를 결정한다라든지 면적을 산정한다라든지 경계를 보관할 때는 좌표 갖고 하는 겁니다. 5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과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서는 측량 결과대 축척이 얼마로 한다? 500분의 1로 합니다. 근데 농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합니다. 그 농지는 500분의 1로 하지 않고 왜 농지는 1000분의 1로 하느냐? 농지는 필지 단위가 크기가 크거든요, 넓이가. 그래서 500분의 1로는 농지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00분의 1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었다면, 승인을 얻었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더라. 600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계좌표등록부에 대한 내용.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징은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등록사항부터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라 이겁니다. 자, 61페이지를 봅니다. 지적도면. 61페이지에 지적도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도면.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공유전명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지분이 있었죠? 대지권등록부에는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어서 3개가 있었죠. 건물의 명칭. 또 전유 부분의 표시.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지권의 비율.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가 들어가요? 특이하게 부호도 부호. 자, 제가 이 말을 했었죠. 토지대장을 한번 꼭 그려봐라. 토지대장을. 토지대장을 한번 딱 그려, 어렵지만 힘들지만 토지대장을 집중력 있게 한번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토지대장을 그려봤으면 거기서 한번 싹 지우면 뭐로 바뀌어요? 공유전명부로. 또 한번 싹 지워서 몇 개 추가하면 대지권등록부. 또 마지막으로 뭐로 변신을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그려보면 써먹을 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도면을 봅니다. 도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등록상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맨날 책만 읽으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리를 하고 그거를 도식화시키고 그림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맨날 책만 읽으면 못 풀어요, 문제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간혹가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막 40점 이하로만 나온다는 거야. 그거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점수가 40점 이하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그럴 경우에는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꿀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꾸라고 얘기해 주면은 고집이 있어갖고 안 바꿉니다. 그럼 맨날 40점 맞는 거예요. 공부 방법 바꿔야 돼. 아니면 머리가 안 좋든지. 근데 머리가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도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60점은 맞을 수 있어요. 60점은.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점수가 안 나오고 공법도 안 나오고 뭐 지적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공부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적도면. 자, 지적도면에는 두 개가 있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계를 나타내주는 무엇이 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를 나타내주는 무엇이 있다?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축척이 존재하겠죠. 자, 축척이 시험에 나왔어요. 62페이지 보시면 지적도면의 축척. 이번에 이제 그 공시법 문제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혹시 저보고 내지 않았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낸 건 아니고 제가 이쪽 지적 관련돼서는 한 20년 가까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출제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출제의 어떠한 그 성향을 대충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의 축척도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자,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 7종. 임야도의 축척은 몇 종? 2종.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3000분의 1짜리하고 얼마가 있어요? 3000분의 1짜리가 있고 6000분의 1이 있어요. 두 개가 임야도의 축척이 되는 것이고 지적도의 축척은 7종류가 있다. 7종류가 있는데 5, 6, 30 이렇게 배웁니다. 5, 6, 30. 5 곱하기 6은 얼마야? 30이죠? 500짜리가 있고 600짜리가 있고 3000짜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만 알고 있으면 7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500 다음에 얼마? 1000.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계속 2배로 가면 돼요.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자, 63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2000짜리. 제가 맨날 1500, 2000, 2500은 없다. 1500, 2000, 2500은 없다. 그러면 니은을 딱 지웁니다. 니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니은을 딱 지우세요. 니은을. 요게 답이 해당하는 것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5번이네. 요게 답이 잘못됐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63번 정답은 5번이요. 2000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니은을 다 빼. 그러면 2번하고 4번 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3000짜리도 있고 6000짜리 다 있다.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질문할 때 3000하고 6000은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임야도 축척 맞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들어가요? 지적도에도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의 축척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적도도 한번 그려보라. 60페이지 보시면은 임야도가 있고 지적도가 있고 61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그 지적도라고 써 있죠. 그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제 등록사항 이제 설명 등록사항.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이 그 테두리죠. 도각이라고 하죠. 도각.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도각선은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제도했죠. 실질적으로 지적도면의 그 도각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이 써 있습니다. 뭐 20만 얼마, 10만 얼마, 10몇만 이렇게 20만 얼마, 10몇 이렇게 써 있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수치라고 합니다. 도면이 이렇게 도각선 및 뭐가 등록이 돼요? 도각선 및 이렇게 수치가 등록이 된다. 도각선 및 이렇게 수치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뭘까요? 지적도 임야도의 가장 큰 역할은 경계죠, 경계. 경계더라 이겁니다. 경계. 그리고 지번 들어가고 지목 들어가는. 왜 장을 써요? 저 설명했잖아요.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하더라.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하더라. 광은 뭐야? 광천지. 여기서 장은 뭐야? 공장용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도 들어가고 지목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다? 색인도라는 게 들어가죠. 색인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것도. 이거를 색인도라고 하는데 그 색인도의 개념 뭐라고 보냐면은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색인도예요.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는 게 바로 뭐다? 색인도. 왜 그걸 표시해 주냐면은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면 여기 3번에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도면은 3번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필지를 보기 위해서는 1번 도면 가서 쳐다보면 되고요. 이쪽은 2번, 5번, 4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색인도고요. 자, 용인시 운학동. 용인시 운학동이니까 소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소재. 그리고 지적도. 지적도 제 100장 중. 100장 중 제 몇 호? 이거 3호잖아. 여기도 3호가 들어가야 돼. 3호. 지적도 제 100장 중 제 3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그리고 도면에는 당연히 스케일이 존재하죠. 즉 축척이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1200분의 얼마, 1200분의 얼마, 1.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축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척. 그러니까 그려보면서 등록상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숙해지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면을 보니까 여백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산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지적도예요. 현재 지적도예요. 지적도에 이렇게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과거에 1910년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었던 토지더라 이겁니다. 즉 토지 조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외됐고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도에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럼 지적도의 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산의 의미가 그런 의미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공장용지니까 이게 뭐가 있을까?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적도면에는 이렇게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들어가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생소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 도로 쪽을 쭉 걸어가다 보면은 도로 바닥에 기준점들을 많이 우리가 설치해 놨거든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적 도근점이에요. 이렇게 얘는 지적 삼각점을 도면상에 이렇게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도면상에 이렇게 채색을 하고 도근점은 이렇게 해요. 이거를 퉁쳐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 지적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요, 삼각점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를 해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에 무엇이 들어간다?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적 도면에 무엇이다? 등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요, 일반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적도, 도면을 비치하는데 지적도를 비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하고의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적도라고 써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라고 써 있습니다.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 끝에 뭐가 써 있다? 좌표. 여기는 좌표라고 써 있지 않잖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요 점하고 요 점, 경계점이죠. 요 점에 뭐를 알고 있어요? 좌표를 알고 있거든. X, Y를. 그 두 점에 무엇을 알면, 좌표를 알면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점과 이 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14.16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4.16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비치 지역의 이 지적도면은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도면은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도면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다?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는 거. 두 번째 무엇이 있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세 번째,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이러한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꼭 한 번씩 그려봄으로써 61페이지에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려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경계점 1번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에 지적 도면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뭐를 쓴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를 한다. 2번 지적 도면에는 소관청의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적 도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3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도면의 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지번부여정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고요.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세계 지도죠.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번부여 지역을 한 장의 도면으로서 도각구역을 해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뭐다? 일람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4번 거리 측정은 지적도 시행적은 5cm고 임야도 시행적은 50cm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기출문제 볼게요. 29회 때 나왔던 거 틀린 것은 1번 똑같아요. 법조문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지적도면의 축척은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이다. 3번 지적도면에는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번 조심해야 될 것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요.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야도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좌표로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 임야도가 틀린 겁니다. 지적도라고 써요. 지적도. 임야도 때문에 그 지문이 틀린 것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5번은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그러지 아니하더라. 자, 58페이지를 펴보시면은 59페이지를 펴보시면은요. 법률 제72조와 시행규칙 69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번,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2항, 3항, 4항, 5항, 6항.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요즘 추세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63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면에 복사가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적도면에 복사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신청하면 돼? 소관청에.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게 복사를 신청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적 도면의 복사는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여기까지가 등록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마지막 정리하게 되면 지적도 임야도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색인도, 제명, 그 다음에 도각선 및 수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도면은 없고 어디에만 등록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 도면에 등록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잘라보죠.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처음엔 어렵죠.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해요.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내용을 넣을 수 있다면 굳이 안 그려봐도 돼요.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려봐야 된다 이거죠. 토지대장도 그려봐야 될 것이고 지적도면도 그려봐야 이쪽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세 문제 나와서 세 문제. 12문항 중에 세 문제입니다. 1장에서 네 문제 나왔어요. 그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 절반 이상이.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그렇게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적 공부의 마지막으로서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복구죠. 지적 공부의 복구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